원리부터 감상까지 함께하는 고전시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 원리 중에 고전시가 편을 앞으로 함께할 저는 명지희입니다. 자, 여러분이 클릭하신 이 강의는요, 국어 독해 원리라는 시리즈 안에서 고전시가 편이고요. 선생님과 앞으로 1강부터 96강까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늘 어떤 친구가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강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얘기에 앞서서요, 어려움 한가운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 라는 말, 선생님 좋아하는 말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점은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예비 고3이라고 불리는 고2 친구들이 이제 수험생의 입장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2017 수능이 끝나고요, 수능 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서요, 아, 이제 국어가 등급, 우리 친구들의 성적을 변별한다. 국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국어라는 것, 우리말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 아마 고학년 친구들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고요. 뭐 중3 혹은 고1 친구들도 아, 이제 국어가 중요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과학도 어려우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는 조금 쉽게 하자. 국어 공부하면서 우리말, 우리 글 다 아니까 우리 문학작품 행복하게 감상하고 국어 시간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선생님도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이 어려워졌대요.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도 어려워지고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졌을까요? 어떨까요? 자,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우리,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려면, 기회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어려워진 수능 국어에 맞춰서 탄생한 시리즈가 바로 EBS의 국어 독해 원리입니다.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 공부 다시 제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리부터 해보자 라는 것이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고전문학과 만나게 됐습니다. 고전문학 중에서도 고전시가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의 클릭할 때 고전이라는 단어를 보고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고전시가, 고전소설 하면요,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선생님 많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전시가 좋아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말도 어렵고요. 정서도 지금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르고요. 낯설고 친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피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강의를 클릭할 때 아, 나 정말 고전시가 싫은데 그래도 이젠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 강의 저 강의 헤매다가 혹은 내가 고전시가 작품 문제집에 딱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네이버에 작품 이름 딱 검색해서 인터넷 세상 여기저기에서 작품의 해설을 찾아서 돌아다녀 본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강의에 작품들 다 있네, 이 책엔 다 있네 라고 하면서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강의는요, 정말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작품들 알아야 돼요. 수능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말 많은 고전 시가들이 있고요. 우리 교과서 종류 참 많아요. 그 많은 종류들의 교과서 안에 고전 시가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도 어려워졌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작품들 다 공부해야겠네 라는 부담감을 갖고 이 강의를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선은 선생님은 고전 시가는 무조건 어려워, 할 게 많아 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아, 정말 그렇지 않았네 라는 건 선생님이 보여드려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운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몸에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사실 운동을 잘 못해요. 왜일까요? 뼈대가 튼튼하지 않고 근육이 몸에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에도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대와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에 있어서 뼈대와 근육이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선생님이
서두에 이 독해 원리 시리즈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국어 공부 우리말이니까 대충 알겠어, 감이 와 이러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워졌대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국어가 편안한 과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공부를 할 때요,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둑심보로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 공부해놓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술은요, 세상에 없어요. 그게 도둑심보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어야 이만큼의 성적을 받는 거고요. 고전 시간은 정말 이게 100% 작용을 합니다. 선생님,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이 강의를 클릭할 때 나 고전 시가 왜 이렇게 맨날 풀 때마다 틀리지? 라고 한숨을 쉬면서 클릭한 친구들은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고전 시가 공부 제대로 한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 그게 전부일 거예요. 고전 시가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1강부터 96강까지예요. 많아요. 그쵸? 많은데요, 선생님하고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대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부터 배웁니다. 글을 읽어내는 원리, 그게 바로 내 몸의 뼈대이자 근육이에요. 뼈대이자 근육을 먼저 만들어야 운동을 할 수 있죠. 독해의 원리를 알아야만 내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뼈대와 근육도 없는 사람이 무리한 운동을 하면요, 다치는 거예요. 지쳐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이 강의 완강하죠? 고전 시가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생님 자신합니다. 그런데 완강하기 만만치 않아 보이죠? 강의 수가 많아요. 그런데 부담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강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요. 우선 우리 강의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든지 무조건 선생님 1부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1부가 바로 뼈대와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부는요, 독해의 원리를 익히는 시간. 우리 친구들 교재의 차례거든요. 이 차례를 보면 원리 1부터 원리 6까지, 그 원리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2개의 원리가 있어서요, 총 12개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원리를 먼저 익혀서 뼈대와 근육을 만듭니다. 이 강의가 총 11강이에요. 11강 50분짜리 강의는요,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부로 갑니다. 2부는요, 독해 원리 다지기입니다. 선생님, 이 교재 보자마자 정말 좋은 교재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작품 해석하기 위해서 인터넷 세상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도 보고요, 자료를 못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책 안에 있는 이 고전시가 작품들은요, 여기 이렇게 점이 막 찍혀 있죠. 이게 바로 교과서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고전시가 작품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읽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요, 내가 나중에 공부할 때도요, 이 작품 내용 뭐였지? 헷갈리네 하면은 이 책 펼쳐보면 되고요, 선생님 강의에 하나 클릭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유용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이고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2부는요, 독해의 원리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8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많죠. 왜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고전시가 작품의 개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1부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나하나 우리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85강은요,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작품의 길이나 내용에 따라서 20분에서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짧은 강의로 끝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대신 우리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욕심부려서 내가 이거 한 달 만에 끝내야지, 불가능해요. 우리 조금 길게 잡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고전시가 완벽하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혹시나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85강을 다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들어도 괜찮고요. 선생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장르는 꼭 공부해라. 뭐 예를 들어 시조와 가사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만 들어도 괜찮고요. 혹시나 공부하다가 관동별곡
왜 이렇게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관동별곡 강의만 클릭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강으로 갈 건데요. 1부부터 시작합니다. 뼈대와 근육을 만드는 시간부터 함께 해서 우리 어려워진 국어, 어려울수록요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나에게 기회를 만드는 이 독해의 원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재와 마음의 준비 하시고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1강에서 만나요.